결혼 10년 차,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김진호 씨는 연애 때부터 엄마 이미경 씨에게 지극정성이었죠. 저희 진아도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저 사위와 장모 사이의 돈독한 정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날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많다며 늦을 거라고 했고, 엄마는 오랜만에 딸 생일인데 외식이나 하자며 저를 이끌었죠. 셋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잠시 거실에 놓고 온 게 있다며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고요. 그런데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새로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과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아니, 그건 단순한 손잡음이 아니었어요. 깍지 낀 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 마치 오래된 연인들처럼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진호 씨, 제 남편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결핍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느라 늘 바쁘고 지쳐 있었죠. 그래서인지 진호 씨는 늘 타인의 따뜻한 보살핌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특히 엄마 같은 존재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도 연상의 여성들과 몇 번 만났었다고 들었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을 보듬어 줄 사람을 찾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경. 제 엄마는 어땠을까요? 아빠는 사업 때문에 늘 바빴고,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가정에 소홀했고, 엄마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아빠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고,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고, 그 허전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호 씨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엄마는 그를 진심으로 예뻐했어요. 살가운 아들 같다고 했죠. 진호 씨는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은 그저 좋은 사위와 장모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어쩌면 서로의 결핍이 만들어낸 비극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진호 씨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매일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진호 씨가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엄마를 돌봐주곤 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하게 깊어진 것 같아요. 엄마는 진호 씨가 마치 친아들처럼 살뜰하게 자신을 챙겨준다며 저에게도 몇 번이고 칭찬했습니다. 진호 씨도 병실에서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요. 퇴원 후에도 진호 씨는 종종 엄마 집에 들러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진호 씨에게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저에게 친구와 약속이 있으니 먼저 가 있으라고 했어요. 이상했지만
딱히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호 씨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엄마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둘이서만 식사를 하는 날도 잦아졌죠. 제가 엄마 집 가는 길에 우연히 들렀을 때 엄마와 진호 씨가 다정하게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아유, 이 서방이 나 심심하다고 말벗해주러 왔네라며 웃었고, 진호 씨도 진아 씨, 어머니께 잘해드려야죠 하여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저는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했죠. 제 눈에는 그저 다정한 장모와 사위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점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친밀감. 저에게는 들려주지 않던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들. 저도 모르게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 날도 있었어요. 진호 씨가 엄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엄마는 따뜻한 눈빛으로 진호 씨를 바라보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빛은 제가 알던 엄마의 눈빛과는 조금 달랐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어떤 애틋함 같은 것이 느껴졌죠. 어느 날은 진호 씨가 저에게 주말에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또 그저 좋게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고마웠죠. 내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예상했던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진호 씨에게 제가 해주지 않던 새로운 음식들을 해주기 시작했고, 진호 씨도 엄마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드리곤 했죠. 제 생일보다 엄마의 생일을 더 살갑게 챙기는 진호 씨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효심이 깊은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위라도 그렇게까지 살갑게 장모를 챙기는 건 흔치 않다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친구들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남편과 엄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류, 서로를 향한 눈빛,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스킨십.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저는 진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무슨 이야기라도 해. 진호 씨는 제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진아 씨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 게 싫어요?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라고 둘러댔죠. 진호 씨는 저의 예민함을 탓하며 엄마는 나에게 친엄마 같은 존재라고 나는 진아 씨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그게 효도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엄마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엄마, 요즘 사위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혹시 둘이 따로 만나는 시간도 많아? 엄마는 제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딸이 남편이 엄마 잘 챙겨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라며 저를 타박했죠. 엄마의 평소와 다른 반응에 저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 엄마의 외출 시간. 제 촉은 계속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촉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이라고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한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직감적으로 남편이 엄마를 만나러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바로 엄마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엄마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분명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엄마 집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침실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엄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정한 웃음소리, 그리고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속삭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침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편과 엄마가 서로를 꼭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과 제 엄마,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제게 이런 끔찍한 배신을 안겨주다니. 저는 말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집을 빠져나왔죠. 제 발걸음은 갈 곳을 잃었고 제 정신은 혼미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매일 밤 깨어났고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김진호와 장모 이미경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진호는 오랜 시간 갈망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이미경에게서 느꼈고 이미경은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진호에게서 찾았죠. 서로의 결핍이 만나 하나의 거대한 끌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어린 시절부터 늘 허기를 느꼈습니다. 바쁜 어머니는 늘 지쳐 있었고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기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보듬어줄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진호에게 이미경은 단순한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유일한 존재였죠. 그날 밤 이미경의 품에 안긴 진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안식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고 그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이미경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적이었고 그녀는 늘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딸인 저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진호는 따뜻한 빛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작은 것 하나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진호에게서 이미경은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설렘과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진호의 뜨거운 품에 안긴 이미경은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자신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하룻밤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이 갈구하던 깊은 교감이었고 채워지지 않던 결핍을 채워주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받고 이해를 얻고 그리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윤리적 잣대에서는 벗어난 오직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은밀하고도 강렬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경은 딸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죠. 진호는 이미경에게 자신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미경 역시 진호의 품에 안겨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깊이만큼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밤 이후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저는 혼자서 이 끔찍한 비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고 엄마도 저를 마주할 때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저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어요.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결국 병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제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진아 씨,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종종 저희 집에 들러 저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따뜻한 엄마의 손길이 제 얼굴을 감쌌지만 저는 그 손길이 징그러웠습니다. 차마 엄마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무슨 고민 있어? 나는 그저 괜찮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들었습니다. 남편과 엄마를 향한 증오심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저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동물처럼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황혼 로맨스인가, 금지된 사랑인가, 윤리의 경계.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외로움에서 시작된 황혼 로맨스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엄마와 남편 모두 각자의 삶에서 결핍과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딸이자 아내인 저를 배신하고 금지된 사랑을 나눈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는 황혼 로맨스라는 아름다운 포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삶을 파괴하는 독극물과 같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노년의 사랑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형태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배신이었고 저희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다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치는 것조차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밥을 더 덜어주려 했고
엄마는 괜찮다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아, 그만해요. 두 사람 다 그만하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남편과 엄마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아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남편, 진아 씨.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진아,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들 둘이 저지른 짓이 무슨 일인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 나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제 말을 들은 남편과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진아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야. 엄마, 진아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진아, 오해? 오해라고요? 내가 당신들 침대에서 뭘 봤는지 아는데 그게 오해라고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내 남편과 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저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 평생을 나만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엄마. 당신들 둘이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농락할 수 있어? 나는 당신들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엄마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진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끔찍한 배신을 할 수 있냐고요? 제 절규는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날 밤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엄마는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저희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서로를 피했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들처럼요. 저는 결국 진호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엄마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엄마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남편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엄마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픔으로 얼룩진 시작이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제 삶을 다시 채워나가고 있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 거라는 것을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금지된 사랑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